레미콘과 이제 철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건설업계에서는 선입금 후출하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레미콘 대금도 그 선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미콘 업체 선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레미콘을 여러 회사를 거래하게 되면 그 현장에 레미콘 납품 확인서도 좀 뭐 섞이고, 그리고 품질 그 테스트 하기도 좀 곤란하니 한 군데 업체 혹은 두 군데 업체를 좀 사전에 좀 정할 필요가 있어서 레미콘 업체를 사전에 좀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게 좀 효과적이다. 이 부분은 우리 이제 공감인 여러분들이 저도 현장에서 타설하기 전에는 타설 물량 다 계산을 하고, 철근 반입하기 전에 철근 사장님하고 철근장도 다 이제 계산해서 맞춰보고 몇 톤을 본사에다가 요청을 하지. 근데 하지만 그런 거보다 좀 우리 회사는 일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3D로 이제 물량 산출을 다 이미 해뒀지. 해둔 걸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산출했던 거와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몇몇 분들은 내 수량이 맞다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뽑는데, 본인이 뽑으면서 약간 좀 그 본사보다는 좀 러프하게 좀 나중에 레미콘이 좀 부족한 것보다 좀 더 많으면 좋지라고 해서 좀 러프하게 뽑는 경향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원가 절감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그 물량 산출 측면적인 거에서 봐도 그 본사에서 3D 적장했던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층별로 다 구분해서 그 몇 층에는 얼마다, 몇 층에는 얼마다, 철근 반입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를 받고 그걸로 해서 이제 현장에 좀 대입한다면 훨씬 더 업무를 좀 수월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사 산출서를 좀 그 관심 가지게 보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건설 용어로 야리가다, 규준틀이라고 하죠.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다음에서 얘기할 그 건물이 앉아야 되는 포인트를 잡을 때 그때 보는 도면이 배치도인데, 사실은 그 배치도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고. 내 건물이 어디에서 얼만큼 떨어지고, 그리고 주차 라인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주차 라인 사이사이 기둥이 어떻게 들어가 있으며, 반대쪽에 정화조는 어디에 묻히는 것까지, 그리고 그 반대편에 떨어진 거리는 얼마까지가 배치도에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막상 그 형틀 목수 사장님들과 배치도를 가지고 이제 규준틀을 이제 야리가다라는 걸 설치할 때 보면, 배치도를 우리 소장님들이 잘 볼 줄 몰라서 많이들 착오하고 막 하루 종일 해도 안 돼서 이틀 3일씩 하다가 그래도 안 돼서 건축사님들을 좀 오시게끔 해서 이제 규준틀을 놓고는 하는데, 왜 설계사님이 오시면 해결이 되고 왜 우리 기술자들만 있으면 배치도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될까? 그건 배치도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담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기둥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진입로가 있고 기둥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담벼락이 있는 이것들의 개연성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배치도에서 얘기하는 담과 그 경계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게 안목치수인지 중심선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알고 가면 배치 계획들을 잘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대부분 아무리 땅이 삼각형이고 다이아몬드고 뭐 이런 여러 형태의 땅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건축사님들은 이 필지에서 어떤 한 축에서, 우리 건축용어로 옵셋이라 그러지, 한 축에서 이격거리를 얼마를 떼어서 평행하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거기서 90도로 돌려서 그 건축 설계를 하셨다. 그래서 배치도를 잘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평행한 선이 하나는 있을 거다. 거기에서 나머지를 제도를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규준틀 설치를 잘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셔가지고 미스하시고, 그 초기에 특히나 이 작업을 할 때는 포크레인까지 불러놓는다고. 우리 기술자 인건비가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고, 포크레인 하루 일대가 한 75만 원 정도 하는데, 그 비싼 포크레인을 불러서 있는데 규준틀 설치하는 걸 제대로 못해서 포크레인 하루 종일 그냥 놀렸다가 집에 보내면 그 포크레인 기사님한테는 우린 75만 원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중이니까 먼저 배치도 계획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창호 라인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골조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그 초기에 우리 사전조사잖아. 초기에 우리 그 골조 업체들과 전기 설비 업체들과 미팅을 할 때 이 창호는 어떻게 놓여 있다, 우리 배치도를 통해 가지고 이 건축사님이 어떻게 이 도면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처럼 이 건물 외관의 창호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다. 특히나 우리 공감은 창틀 방수라는 걸 또 따로 반드시 하는 그 이유가 있잖아. 그런적인 측면에서도 창호 라인은 어떻게 서 있어서 어떤 부위에 열을 맞춰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부위는 그 유기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를 공사할 때 검토하고 하는 것보다 초기에 하는 게 좋다. 또 특히 이때는 우리 건축주님도 좀 모셔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창호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뭐 다른 의견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3D 스케치업으로 다 이 건축주님과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건축주님, 창호가 지금 이렇게 지금 구현이 되고 있는데 혹시 좀 변경하실 게 있으시냐? 제가 예전에 소장을 할 때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우리는 도면을 봐서 이 창호가 여기 있을 거고 바닥에서 1m 20 떨어져서 이렇게 창호가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 건축주님들은 평면을 보시고 아, 여기 창호가 있구나, 그리고 입면을 보고 아, 뭐 그냥 이런 그림이 있구나 정도만 아셨는데, 꼭 레미콘을 타설하고 나서야 아, 여기에 있는 이 창호가 이렇게 있었던 거였어요. 바닥에서부터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시고 오셔서, 김 소장님, 이 콘크리트 좀 끊어내서 없애주세요. 비용 얼마 듭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창호를 키워주세요. 라고 많이들 하시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비용을 좀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괜히 타설하고 철거하고 폐기물 나오고 주변에 민원 나오고 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3D 스케치업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건축주님하고 이제 사전에 좀 조율을 하는 건데, 특히나 창호 라인에 대해서 건축주님들이 변경하시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창호 라인 또한 우리 업체 그리고 우리 건축주님들과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가 사전조사에 대한 내용이고, 혹시 여기서 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있으실까요? 아, 그건 이제 설계적인 측면인 거고, 당연히 변경은 가능하다. 그 우리 회사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하자인데, 우리가 이제 건축사 사무소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창호 당연히 변경이 가능하고, 그 창호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택을 기준으로 놓고 설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주택에는 확장형 발코니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 확장형 발코니에는 창호가 전제 조건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확장형 발코니 앞에 있는 창호를 없애겠다. 그러면 확장형 발코니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것까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알려드릴 수 있는, 우리는 기본 지식을 좀 갖추고 있으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건축사님들이 계시니까 추가적으로 그 여쭤보면 될 것 같다.